그리고 그 좀 외향 내향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또 이게 뭐 뒤에 MBTI 뭐 다른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또 MBTI에서 넘어가서 요즘 TCI 검사에 대한 또 이목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질 및 성격 검사. 맞아요. 유용하죠. 이게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2호선 상담사 네, 그분이 이제 TCI 얘기를 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어쨌든 저희는 사실 그 정신과나 임상 장면에서도 특히 상담 장면에서도 많이 계속 써오고 있는 검사기도 하고. 그렇죠. 지난 5, 6년 동안 제일 많이 MMPI2나 MMPI와 더불어 많이 쓰는 검사. 맞아요. 심지어 진단적으로도 쓰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나오지만 이제 저는 좀 이 운동 관련해서는 위험회피랑 자극 추구 성향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구분을 해주는데 말 그대로 자극 추구 성향은 뭔가 이제 새로운 자극들을 좀 탐색하고 거기서 이제 흥미를 느끼는 성향을 얘기를 하죠. 자극을 찾는. 위험회피는 이제 새로운 자극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맞아요. 좀 긴장을 느끼고 좀 맞아요. 피하게 되는. 네. 근데 이 두 개가 또 재밌는 게 독립적이잖아요. 그쵸. 이게 막 뭐 자극 추구 높으면 위험피가 낮고 이게 아니라 그쵸.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좀 여기서 이런 상호작용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면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분들은 조금 더 역동적인 운동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 뭐 헬스도 조금 더 막 어떤 막 그런 웨이트만 한다기보다는 이런 크로스핏처럼 조금 더 활동성이 있고 더 역동적인 운동을 더 선호할 수 있다든지 뭐 달리기도 일반적인 러닝보다는 뭐 트레일 러닝처럼 산을 뛰는 걸 좋아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나누고 있고 반대로 이제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분들은 조금 더 그런 역동적인 운동보다는 좀 정적인 운동들 맞아요. 뭐 요가가 될 수도 있고 필라테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러닝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분들은 명상을 하거나 이런 요가를 하는 것에서 좀 많이 지루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기 쉬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 가만히 어떻게 보면 있는 거니까. 맞아요. 졸리기도 할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요가가 정말 뭐 신체적으로나 정신건강적으로도 이득이 많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안 맞는 사람은 뭐 사실 하기 어렵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성향을 알아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맞아요. 그리고 위험회피 성향이 높으신 분들은 보통은 이제 뭔가 그걸 할 때 내가 좀 안전하다고 느끼느냐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클라이밍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위험회피가 높으신 초심자가 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그런 운동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반면에 뭐 달리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안전하죠. 어떻게 보면은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은 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회피와 자극추구가 둘 다 높은 유형인데 저는 그래서 약간 역동적인 걸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위험한 건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약간 크로스핏이 저한테는 조금 다치기 쉬운 운동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되게 역동적이다 보니까 막 어깨가 막 부상을 입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사실은 이제 한두 번씩 해보긴 하지만 꾸준히는 못하게 되고 그래서 뭐 러닝으로도 부상을 많이 당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계속 웨이트나 러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좀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저는 위험피가 조금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또 내향성까지 높다 보니까 혼자서 하는 것들이 좀 편하고 주로 운동은 거의 혼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클라이밍이 또 묘하게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한번 체험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뭔가 그게 저랑 잘 맞지 않는 운동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기질적인 것보다도 저의 어떤 제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그 색깔을 판별하는 능력이 제가 좀 떨어져서 그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아쉽긴 했어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했는데,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위험피가 높다고 해서 예전에 그 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산을 잘 타시는 분들이 되게 한번 꼭 도전하는 코스 중에 하나가 그 설악산의 공룡능선이라고 있는데 그게 왜 공룡능선이냐면은 그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 한 5번 정도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제 반복하니까 지치기가 쉽고 그런 좀 상당히 난도 있는 코스거든요. 근데 또 그런 코스는 한번 묘하게 또 이제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럴 땐 또 도전을 했어요.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항상 꼭 일관되게 간다기보다 어떤 또 기질 말고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내가 어떤 운동을 택하는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매번 좀 달랐던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저는 기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또 행동 그런 양식을 얘기하는 거고, 뭐 이게 어떻게 뭐 사주처럼 내가 뭐 위험피가 높고 뭐가 이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만 행동해야 한다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약간의 두려움을 감수하고 하는 거죠. 맞아요. 아, 이건 그래도 너무 하고 싶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건 또 다른 제3의 요소를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맞아요. 이것도 이제 MBTI 아까 그런 외향, 내향과 마찬가지로 참고를 할 뿐이지 뭔가 처음부터 너무 벽을 두고 아예 이건 안 해야겠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체험은 다 해보고 계속 선별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클라이밍을 2-3번 했었는데 마지막 클라이밍 때 허리를 다쳐가지고 아이고. 아 이젠 안 되겠다 이러고. 아 근데 이제 클라이밍 안에서도 또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볼더링이라고 이렇게 색깔 맞춰서 난이도별로 하는 게 있고 그냥 이제 속도감 있게 하는 게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건 또 맞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색깔을 안 보고 올라가는 거면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은 저는 번지 점프 하는 것도 되게 약간 그 스릴을 느끼면서 이제 2번인가 태어나서 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의 저라면 안 했을 건데 과거에 저는 조금 혈기가 넘쳐가지고 뭐 그런 것도 좀 하기는 했던 것 같고, 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스카이다이빙도 한 번 정도는 꼭 해보고 싶어요. 아 약간 익스트림한 것들을 아예 안전하게 가거나 아니면 아예 극으로 아예 리스크 테이킹을 심하게 하거나 중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 자극주고 MF가 둘 다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약간 겁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 근데 진짜 뭔가 그럼 버킷리스트처럼 한번 뭐 그런 낙하산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죠? 글라이더라고 하나?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긴 맞아요, 하네요. 맞아요. 저희 장인 장모님도 그쵸 글라이딩 그런 거를 했다고 하셨는데 되게 재밌다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나중에 아내랑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요. 아, 참 그런 자극적인 것들. 근데 진짜 삶의 어떤 좀 기분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게.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만약에 좀 뭐 이런 운동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새로운 것들. 새로운 것들을 한번 해본다면 아무래도 수영인데요. 저는 물에 뜰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집 앞에 또 큰 그 문화체육센터가 하나가 개관을 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거기 헬스장뿐만 아니라 수영 좀 등록을 해서 수영을 좀 한번 배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달리기를 하면 어쨌든 지구력도 좋아지고 심폐지구력이 좋아지는 건데 그거를 수영에다가 좀 접목을 시키면 더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약간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요. 선생님 혹시 뭐 또 다른 거 생각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요즘 이것도 약간 유행하는 운동인데 최근에 하이록스가 있어요. 맞아요.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봤죠. 이게 저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게 크로스핏에서 조금 더 이제 약간 안전하고 좀 러닝에 가까운 운동들을 많이 포함시킨 그런 종목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떤 시합처럼 기록을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는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 캐틀벨을 양손에 들고 빠르게 이동한다든지 맞아요. 뭐 공 이제 그 메디시물 무거운 공을 이제 던져서 맞춘다든지 막 뭐 이런 지게 같은 거 막 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 러닝하고도 좀 밀접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뭐 이걸 좀 부끄럽다고 할 수 있나 싶지만 제가 자전거를 지금 못 하거든요.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네요. 근데 이게 수영하고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게 저는 자전거, 수영 약간 이런 운동들은 좀 생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네요. 뭐 위급 상황에 뭔가 쓸 수 있는. 그리고 자전거도 어쨌든 좀 배워두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자전거를 못 탄다고 하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 당연히 탈 수 있어야지 못 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위축되는 것도 있었는데 어쨌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뭔가를 못 한다는 것도 언젠간 다시 할 수 있고 뭐 그리고 어떤 건 내가 할 수 있고 못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걸 너무 위축되지 않고 좀 자신감 있게 이렇게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뭐 자신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운동한다는 것 자체가 내 몸을 어쨌든 내 의지로 살아가면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몸은 최소한 내가 내 의지대로 어느 정도 이제 통제 가능한 영역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운동을 통해서 통제감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는 게 결국에는 한 사람의 자신감을 올리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수영이나 자전거를 예를 들면 이게 잘하냐 못하냐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되게 큰 느낌이거든요. 차라리 할 수만 있으면 되게 내 삶의 폭도 달라지고 좀 자신감도 생기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한 것이 이 선생님이 결국엔 자기도 되게 몸치고 맞아요. 어떤 타고난 운동신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막 어떤 운동을 되게 오래 했어도 막 남들보다 그렇게 잘하진 못한다. 다만 일상에서 내가 조금 뭐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그 뛰어가면서 숨 차지 않게 도착할 수 있고 계단을 오를 때 헉헉거리지 않을 수 있고 사실 그런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삶의 변화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는 거잖아요. 이제 나중에 내일 날씨는 맑으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예전에는 저기 신호등 불 한 15초 정도 남았어. 근데 나는 한 20m 뒤에 있는데 안 뛰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내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충분히 되니까 이 정도면 뛰어서 통과할 법 하겠는데 하고 많이 뛰는 순간들이 있고 실제로 통과하고 그런 사소한 거에서 묘하게 좀 뿌듯한 느낌도 들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가 그 얘기 했을 때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맞아요. 저는 특히 계단이 너무 공감이 됐는데 제가 한창 이제 운동을 안 하고 있을 때 계단 오르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뭐 사실 지금도 엄청 좋진 않은데 그렇죠. 네, 이제는 뭔가 계단도 되게 빨리 걸어 올라갈 수 있고 거기 다 올라가도 크게 숨 차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러니까 뭔가 내 몸을 내가 이제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서 적어도 그 정도의 단계까지는 누구나 갈 수가 있고 맞아요. 또 가면 좋을 것 같다. 네,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고 다만 어쨌든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조금씩 단계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운동은 정말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큰 것들을 바라면서 하면은 좌절하기가 쉽기 때문에 뭐 당장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좀 무기력함이 심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목표를 침대에서 잠깐 이제 앉아 있는 것 정도로 이렇게 잡아서 세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작은 단계로 출발하는 게 그 통제감이랄까 통제감이나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저는 자기계발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읽었던 중에 그 되게 자기계발서였던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그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팀 페리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거기에 이제 어떤 되게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모아놓은 책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되게 거기서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 어떤 사례가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이제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푸시업 1회를 딱 한대요. 근데 정말 이제 아주 저렴하게 통제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푸시업 한 번은 사실 물론 이제 좀 여자분들에게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누구나 이제 아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고 그 푸시업 한 번이 사실은 다른 성취들도 또 이어지는 거죠. 그렇네요. 그럼 예를 들면 한 번 했으면 사실 한 번이 끝나지 않고 또 막 10번씩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것도 했으니까 다음 걸로 이어서 또 오늘의 투두를 다 지워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저는 이제 푸시업보다는 그 스쿼트 1회를 많이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왜냐면 훨씬 더 스쿼트보다도 쉽고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냥 만약에 뭔가 좀 운동이 힘드시다면 그냥 앉았다 일어섰다 한 번 한다고 생각하셔라. 맞아요. 혹은 뭐 굳이 내가 시간 내서 운동하기 싫다면 4, 5층 정도 그냥 계단 오르기. 그렇죠. 뭐 그 다 안 올라도 되니까 한층 올라가도 힘들면 엘리베이터 타셔라. 이런 식으로 그런 정말 최소한의 어떤 동작으로 성취감과 통제감을 얻은 것들을 좀 경험해보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네.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거창한 게 운동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상에서 진짜 사소한 것들이 모두 운동의 범주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통은 엘리베이터 건물보다는 지하철에서는 주로 거의 계단을 이용하고 에스컬레이터는 조금 이용을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잠깐 그 책을 이제 보다 보면은 너무 오래 앉아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상담도 그렇고. 그럴 때 이제 잠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는 것도 충분히 운동의 영역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고정된 포지션으로 계속 있지 않고 뭔가 그 포지션에서 살짝 변화를 주는 것도 충분히 운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보통 숨쉬기 운동이라고 장난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숨만 쉬었다. 근데 호흡이 중요하죠. 맞아요. 그 호흡 자체에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것도 저는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특히 뭐 마음 챙김적인 관찰일 수도 있고 혹은 이걸 심호흡처럼 정말 이완하는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일어나기조차 힘들다면 누워서 이제 그런 호흡에 초점을 맞추는
혹은 이런데 바디 스캔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감각에 초점 맞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활성화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야말로 마음 챙김 운동이고 거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이렇게 강조점을 두시면 좋은 게 그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쉴 때 숨에 좀 더 주의를 집중하시고 내쉴 때 천천히 내쉬는 것들이 조금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숨을 좀 천천히 내쉬게 되면 자율신경계가 조절이 좀 더 잘 된다고 뭔가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호흡에 초점 맞추는 것도 일종의 운동이 될 수가 있고 더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운동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 뭔가 연대하면서 뭐 정치적으로 행진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락 페스티벌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신나게 춤추든지 이런 것들도 저자는 책 말미에 다 운동의 범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대하면서 뭔가 같이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운동의 사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딱 이제 그 지방선거 시즌인데 이 책에서 말씀하신 게 그런 어떤 나의 정파와 상관없이 옷 들고는 그런 연대감을 느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또 얘기를 하죠. 운동을 함에 있어서. 맞아요. 저 삶이란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부부 관계 같은 경우에서도 부부가 이제 저는 또 공감이 됐던 부분이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해서 소통이 안 되는 시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자가 제안하는 건 그럴 때는 대화하지 말고 그냥 같이 뭔가 신체적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그냥 말없이 둘이서 그 신체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오히려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혹은 친밀한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출근을 좀 늦게 안 하거나 오후에 출근하거나 늦게 아침에 가더라도 늦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아내와 같이 달리기를 안 해도 좋아해서 같이 좀 동네에 한 2-3km 정도를 같이 이렇게 뛴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되게 의미 있고 좋은 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특히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 자체도 좋은데 특히 내가 이걸 사랑하는 사람과 한다는 것이 훨씬 더 그런 큰 기쁨을 줄 수 있을 거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혼자서 하는 운동도 좋고 같이 이제 하는 운동도 좋은데 어쨌든 그렇게 운동을 관계와 좀 연결시켜가지고 책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뭐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나와의 관계이기도 한 거잖아요. 나와 관계 맺는 시간이기도 한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운동을 하면서 내 내부 감각도 좀 더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사실은 좀 천천히 달리다 보면은 기존에 좀 고민하고 있던 생각들이 좀 실마리를 좀 얻을 때가 가끔 있기도 하거든요. 묘하게 뭔가 이렇게 그 문제 자체, 상황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보는 약간 관점을 달리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된 적이 저는 몇 번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달리기에 더 운동이라는 것 자체에 더 매료되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뭐 이런 몸을 움직이는 행동 자체가 우리 어떤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주기도 하고 계속 이제 운동하면 나오는 그 BDNF 뇌 신경 전달 물질, 유래 물질 얘기도 하잖아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사고력도 증진되는 그런 것들 영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되게 막막하게 느꼈던 문제도 좀 더 이제 계획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 라는 판단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운동을 특히나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진 분들한테 많이 또 권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정신장애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이 좀 유연하지 않게 되고 생각을 자꾸 뭔가 같은 생각을 반복하게 된다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좀 곱씹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적인 특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운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로부터 환기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이제 마련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ADHD, 그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문제 가진 분들한테도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다큐들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주로 ADHD 가진 분들이 뇌의 어떤 전두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능이 그 뇌파로 찍어보면 빨간색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기능이 저하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러닝을 이제 꾸준히 한 몇 달 정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되게 파란색으로 바뀌고 실제 활동도 많이 변하게 되는 물론 이제 어떤 방송적 과장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되게 물리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ADHD에서 운동의 효과성 입증은 뭐 아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논문들이 그 같은 결과들을 좀 내놓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주의력 개선에 확실히 도움이 되고 유의미하게 좀 도움이 되고 또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이제 ADHD를 지닌 분들의 어떤 어려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 감정 조절에 있어서도 훨씬 더 잘 감정 조절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능력치가 향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ADHD 핵심이 그 전전두엽의 어떤 활동성 네. 저하인데 딱 그거를 이제 정확히 표적으로 하는 또 운동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양극성 장애 이런 조울증을 가진 분들이나 우울을 가진 분들도 딱 그런 것들 되게 평정심을 가질 수 있도록 딱그 중간으로 맞춰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여러모로 이 정신 건강에 너무 도움이 된다. 네. 그리고 뭐 마음에 어쨌든 너무 과민해진 내 마음을 어떻게 보면 좀 적당한 수준의 민감함으로 다시 재세팅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운동은 가능하다면 어쨌든 약물치료랑 운동이 같이 가면은 저는 시너지가 항상 있을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좀 불가능한 어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정신장애를 지녔을 때는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좀 유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책이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사실 최근에 그런 의료진 분들은 이런 운동을 많이 권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은 조금 강압적으로 권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 왜 운동을 안 하냐. 사실은 지금 내가 여러 측면에서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맞아요. 좀 강요받는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정말 좀 부드럽게 이런 권유를 할 수 있고, 사실은 지금 못해도 괜찮다. 언젠간 하지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자비로운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 그 하주원 선생님의 논조가 딱 그런 어떤 좀 자비롭고 뭐 못해도 괜찮다, 꼭 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자기만의 어떤 재미 포인트나 지속 가능한 포인트를 찾아서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한번 해보자. 독려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전혀 거부감 없이 읽기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조금 반성하게 된 부분도 있었고 이게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도 조금 압박을 줬던 것 같고요. 운동 열심히 해야지. 저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뭐 내담자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뭐 강요 아닌 뭐 반복되는 잔소리처럼 하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더 맥락을 고려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분의 이러이러한 어떤 흐름에서는 좀 지금 운동을 되게 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조금 어떤 나의 어떤 자비심이 타인과 나 자신의 자비심이 좀 넓혀지게 되는 맞아요. 좋은 계기였던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또 정신질환으로 넘어가 보면 사실 치매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를 하죠. 맞아요. 초기 치매에서 강력한 효과가 있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진짜 10년이 넘었는데 뉴욕타임즈 스터디를 친구들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아무 이유 없이 영어 시작했다가. 스터디였네요. 네, 근데 한 2번 하고 끝났는데 한 번 하고 끝난 것 같아요. 근데 하필 그 한 번 했을 때 제가 맡은 기사가 그 치매 그런 알츠하이머 치매 유발 인자와 운동의 관련성에 대한 딱 그런 기사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포이포라는 아마 지금도 그게 유력 그 인자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요. 그게 있으면 이제 치매 확률이 확실히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집단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운동을 꾸준히 시킨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해 봤을 때 운동을 한 집단은 그 유전자가 없는 집단하고 치매 유병률이 똑같았대요. 그런데 이제 운동을 안 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치매율이 엄청나게 높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걸 억제해주는 그런 작용도 분명히 있고 유전자를 그리고 실제로 뇌를 훨씬 활성화시켜주죠. 그렇죠. 전방위적으로 활성화를 시키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뭔가 이런 고도의 인지 기능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해라. 예를 들어 뭐 고스톱이나 뭐 바둑 혹은 뭐 책 읽기 이런 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물론 그런 것도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운동이 진짜 최고의 치매 예방이다. 맞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태스크들은 그 태스크와 관련된 세부 과제에서만 효과가 있고 대체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게 이제 운동처럼 통용되는 어떤 그런 범 효과는 적을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중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치매라는 것들이
모두가 생각하는 가장 좀 걸리고 싶지 않은 병 중에 하나인 거잖아. 나의 그렇죠. 어떤 기억과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두가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걱정에는 직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고 운동을 함으로써 그런 걱정을 많이 실제로 뭔가 완화할 수 있고 실제로 신체적인 컨디션이 올라가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은 운동을 하면서 그 걱정을 좀 완화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올해 읽은 책 중에 치매에 걸린 뇌과학자라는 책이 있는데 신경과학자 분이신데 사실은 그렇게 중증 치매는 아니셨는데 이제 신경과학자보다 보시다 보니까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약간의 기억력이 떨어져서 이제 검사를 받아봤더니 이런 치매 유발 인자가 엄청나게 이제 유전자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딱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해요.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치매에 저항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나를 어떻게 보면 이런 실험체 삼아서 미래에 좀 더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단서들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모두가 사실 그것 또한 누군가에게 되게 고통스러운 활동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모두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죠. 그런 비가역적인 것에 대항을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이제 어떤 포기하고 망연자실하기보다는 그 시점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도 맞아요. 나의 어떤 삶의 가치를 좀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그 책에서는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실제로 치매가 오게 되면은 그런 것 의사 결정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계획해서 운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도움이 그때는 좀 당연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호자들이 그래도 좀 걸으실 수 있는 경우라면 같이 산책을 좀 주기적으로 나간다거나 하면서 치매가 더 악화되지 않을 수 있게 좀 같이 서포트하는 역할도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온전히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동네에 모르겠어요. 되게 고령이신 어떤 할머니를 이제 자매인지 모르겠는데 자매가 이제 계속 부축을 하고 정말 1년이 넘게 거의 비슷한 시각에 동네를 이제 같이 노모인 것 같아요. 노모를 이렇게 자매가 양쪽에서 부축을 하고 같이 운동을 하시는 걸 제가 달리기 하다 보니까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혼자서 가능하지 않다면 주변에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가족들이 좀 서포트를 해주면서 조금이라도 신체적인 이동성이라든지 운동을 좀 하실 수 있게 돕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고 그리고 우울증이 사실 너무 깊으면은 당연히 운동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연히 약물치료적인 부분이나 심리치료적인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좀 운동할 수 있는 상태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 하나만이 진짜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한 것 같고 정말 여러 가지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어떤 분들은 진짜 막 매일 운동하시고 하는데도 정반대 스펙 정신 건강이 또 좋지 않은 거죠. 너무 그렇죠. 힘들고 네. 이거 다들 이렇게 유산소 운동 이런 게 정신 건강에 좋다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도 더 진짜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또 너무 다른 측면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이제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책에 운동 강박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 운동 강박을 이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간단하게 말하면 운동을 하지 않을 때 너무 불안해가지고 하루도 운동을 걸을 수 없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그거는 약간 강박인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오히려 잠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조금 쉬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운동을 그렇게 좀 너무 과잉되게 하다 보면은 부상의 위험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부상을 입게 되다 보면은 그렇게 원하는 운동 자체를 이제 할 수 없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을 좀 적당히 완급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엑셀을 밟고 있다 보면은 반드시 부상을 입기 때문에 내가 좀 운동 강박인 것 같다고 할 때 어떤 대책은 하루라도 좀 운동을 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다른 더 재밌는 어떤 활동들을 찾아서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운동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약간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막 3일 연속으로 막 달리다가 부상을 입기도 하고 최근에도 이제 거의 주 5, 6일을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하루 정도는 쉬어줘야 되는데 뭔가 이제 하루 쉬면은 체중 감량에 방해가 될 것 같은 거죠. 맞아,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맞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소진은 되고 또 운동을 해서 연달아 오히려 2, 3일 못 가게 되는 사실은 내가 너무 뭔가를 좀 얻고 싶다 보니까 반대로 거기서 멀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든지 이제 좀 이런 휴식과 리듬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저도 맨몸 운동을 올해 1월 어쨌든 계속 꾸준히 좀 해왔는데 지난 5월에 이제 바쁘다 보니까 달리기에 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맨몸 운동을 거의 못했어요. 한 달 내내.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해야 되는데 못할 때 따라오는 어떤 그 불쾌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에서 좀 계속 이제 느끼고 있었는데 생각이 좀 바뀐 게 어쨌든 운동을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뭐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자꾸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저는 좀 내 지금의 상태에 너무 제약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뭐 저의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약간 선천적인 조금 정형외과적 질환이 있거든요. 실제로 목도 조금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아서 그걸 되게 어렸을 때 발견했어요. 어렸을 때 약간 소화비만이어서 운동장 뛰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갔더니 너 이거 군면제 될 정도로 허리가 안 좋다. 근데 이제 제가 군대 갈 때는 또 그게 면제 사유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근데 그것 때문에 뭔가 활동을 다 피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나는 이게 안 좋으니까 뭘 하면 안 돼. 그 제약으로 계속 해왔는데 막상 군 생활을 해보니까 허리가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랬네요. 네. 왜냐면 또 보강 운동도 막 그 전에 허리 강화시키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때 오히려 제가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우세요? 그냥 더 운동을 열심히 했어도 됐을 것 같네. 그렇죠. 네, 어렸을 때. 근데 괜히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많은 걸 피해왔고 또 기회를 잃었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막 되게 피곤하고 그래서 나 지금 막 피곤해서 못해. 약간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거기서 쉬는 자비심도 필요하지만 정말 내가 못하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이걸 해야만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라면 사실은 좀 그 순간에 내가 어떤 핑계거리 때문에 내가 정말 추구하는 것들을 뒤로 미루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반대로 좀 가지시면 좋겠다. 충분히 뭐 예를 들면 달리기 같은 것들도 누구나 처음에는 힘들잖아요. 맞아요. 저도 달리기 이제 한 3년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5분도 못 뛰었던 것 같거든요, 진짜. 근데 지금은 지금은 다시 못 뛰긴 하지만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뛰기도 했었고. 그렇죠. 풀마라톤도 한번 완주하셨고. 그런 식으로 오히려 좀 나 자신을 내가 신뢰를 하고 조금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네요, 그렇죠? 이게 너무 무리하지도 않아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용기를 너무 잃진 않아야 되고. 그렇네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어쨌든 자기 컨디션을 가장 잘 아는 건 자기 자신이니까 자신의 직감이나 이런 것들을 믿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항상 실용주의적으로 저는 접근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 상황에 맞게 실용주의적으로 취사 선택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할지 말지 한다면 어떤 운동을 할지. 맞아요. 그래서 가능성은 열어두되 그거를 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정리를 좀 슬슬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선생님한테 좀 의미가 있었던 거 굳이 하나 좀 뽑아보자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제 시야를 좀 내담자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줬다는 점에서 되게 큰 의미가 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이 저자분이 이런 환자분들이나 내담자분들 혹은 대중을 위해서 쓴 책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좀 봐야 될 책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습니다. 네. 좀 그렇죠. 너무나 이제 뭔가 이런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 이제 강요하거나 압박을 하게 되는 것들을 벗어나서 모두가 각자의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것들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인지시켜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도 좀 많은 내담자 분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좀 추천을 많이 하고 다닐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은 좀 어떤 게 남으셨나요? 저는 어쨌든 저자가 이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2년 동안 매일 꾸준히 운동도 하시고 맨몸 운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글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는 포인트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뭐 많은 이론과 뭐 연구 논문과 이런 것들을 이 책을 쓰시면서 이제 보시고 이 책에서 최대한 쉽게 이제 풀어서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제일 와닿았던 거는 저자가 이제 그 본인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는 게 되게 와닿았고, 본인도 운동에 그렇게 막 엄청 잘하는 어떤 그런 신체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시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이제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들을 찾고 실천하셨던 부분이 되게 좋았고요. 또 하나 그 아버지와 뭔가 같이 활동했던 그 몸을 쓰면서 같이 운동을 하거나 뭐 산에 가거나 이런 기억들 거의 책 말미에 이제 공유해 주시는데, 그 부분이 되게 좀 뭔가 마음이 좀 뭉클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스로 개인적인 운동도 하지만 이제 가족들과 뭔가 좀 더 그런 운동이든 신체적인 활동을 같이 하면서 그런 기억들을 많이 아이들한테 남겨줄 수 있다면 되게 큰 유산이겠다, 값진 유산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까지 좀 이 운동하면 좋은 걸 모르냐고요. 책으로 대화를 나눠봤고, 이제 날이 더워져서 이제 다들 조금 많이 밖에 외부 활동도 어렵고 하실 텐데, 그렇죠. 그러면 조금씩 좀 나의 몸과 마음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마무리하고, 네. 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